안녕하세요. 세상을 많이 원망했던 한 여자입니다. 저의 사연을 생각나는 대로 써볼게요.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아빠의 손에서 자랐어요. 엄마의 이야기는 뒤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테니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아빠는 구두수선 일을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고 저를 키우셨어요. 버스 정류장이나 길거리에 하나씩 보이는 구두방 아시죠? 아빠는 구두를 고치거나 벨트, 열쇠까지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학교 끝나면 집이 아닌 구두방을 먼저 가서 아빠의 시커먼 손으로 구두를 고치는 걸 구경하곤 했습니다. 아빠, 손이 참 멋있어. 뭐? 이 꼬질꼬질한 손이 멋있다고? 꼬질꼬질하지 않은걸? 구두를 고쳐서 사람들을 편하게 걷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 아주 멋있어.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이고, 우리 딸이 아빠가 하는 일을 따라하겠다면 말려야 될 텐데. 저는 아빠의 손놀림을 매일 눈으로 보면서 익혔고, 훗날 아빠의 길과 매우 비슷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응급환자예요. 아, 이 환자 알아요. 부정맥으로 실려온 적이 있어요. 바로 수술 준비해서 들어갑시다. 아빠의 바느질을 보고 배운 저는 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됐습니다. 심장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수술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건 어릴 적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빠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의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30대 중반인 저는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쉬는 날에는 집에서 거의 잠만 잤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수술과 진료를 하는 건 환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위험할 거라 판단해서 쉬는 날은 무조건 잠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구두 수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일을 못하게 말려봤지만 황소고집인 아버지를 이기지 못해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서 구두 수선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저의 스케줄을 꿰고 있어서 쉬는 날에 어김없이 찾아와 냉장고를 채워주셨고 보양식을 차려주셨습니다. 선이야, 일어나서 밥 먹고 자라. 아빠가 백숙했어. 아빠 나 더 잘래. 이 녀석이 어리광은 네 나이가 내일 모레 40이야. 아직 40들이면 한참 멀었어. 그리고 아빠 눈에는 내가 어린애로 보이지 않아? 다른 부모들은 자식을 끝까지 애기로 생각하잖아.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말고 어여 일어나서 한술 뜨고 자. 아빠가 점심 저녁에도 먹을 반찬 만들어 놨으니까 다 챙겨 먹어야 한다. 내가 이래서 시집을 안 가지. 아빠가 다 해주시니까. 결혼 생각을 못 하는 거라고. 핑계도 좋다. 선이야, 내가 큰 거 바라는 건 없지만 40이 되기 전에는 시집 가야 한다. 이 애비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냐. 죽기 전에는 손주를 봐야지 않겠어? 아빠, 100세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셔? 약으로 치면 아빠는 이제 겨우 6회 초야. 하여튼 말은 잘해요. 어서 일어나서 밥 먹자. 그렇게 시시때때로 아빠가 제 오피스텔로 오셔서 식사도 챙겨주셨고 살림도 봐주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전문의가 된 후 마담뚜라고 불리는 큰손 아줌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듣던 대로 얼굴도 예쁘시고 키도 크시네요. 나 정 마담뚜라고 해요.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마담뚜요? 절 아세요? 아, 선희씨 친구 중에 영미라고 있죠?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내가 사진만 보고 중매를 서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직접 찾아와서 스캔 좀 하러 온 겁니다. 영미 걔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런 건지. 저기 마담뚜 아줌마, 전 중매 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냥 가보세요. 아, 그러지 말고 딱 3명만 만나봐요. 잘만 되면 재벌급 남자랑 결혼해서 개인 병원 차리고 원장놀이나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저 심장 수술하는 사람이에요. 개인 병원 따위는 생각 없으니 그만 가보시죠. 하지만 마담뚜는 끈질기게 굴더군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대충 소개는 받아보겠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튿날 바로
남자들 사진을 수십 장 보내주더군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보라고 하길래 훑어봤어요. 그 순간 제가 참 간사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자 만날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멋진 남자들 사진을 보니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담또 아줌마한테 연락을 해서 제일 멋진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 주 주말에 훤칠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진상이라고 합니다. 날이 조금 덥죠?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아, 흉부외과 전문의라고 하셨죠? 연봉은 얼마죠? 네? 보시자마자 연봉을요? 아, 저는 사업가이고 연봉으로 치면 대충 12억 정도 됩니다. 우리 모든 걸 오픈하고 대화합시다. 제가 다른 회사 연봉은 대충 아는데 흉부외과에 수술을 매주 한다고 하면 꽤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얼마나 되죠? 그냥 벌 만큼 벌어요. 오픈하기 좀 그러신가요? 그럼 부모님은 뭘 하세요? 그 질문에는 대답해도 좋을 것 같아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만 계시고요. 구두 수선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구두방이요? 그 시커멓게 때 묻혀가며 남의 구두 닦는 구두 닦기를 말하는 거죠? 처음 만나자마자 입을 뗀 남자에게 정남이가 떨어져서 그냥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고 커피만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마담 뚜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예의 없이 굴었냐고 묻더라고요. 정작 처음 보자마자 연봉이 얼마냐고 묻는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다음 소개는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마담 뚜의 연락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 아줌마가 소개해주는 남자는 다 계산적이고 결혼을 비즈니스의 일부로 볼 것 같았으니까요. 아빠한테 효도를 좀 일찍 하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고대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7살이 되도록 싱글이었습니다. 아빠는 남자 좀 만나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되었으니 뭐라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큰 사건이 생겼어요. 아빠와 고깃집에서 둘이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험악한 남자 둘이서 시비를 거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랑 딸내미가 분위기 좋게 고기를 먹네? 딸내미가 허벌나게 미네요. 야, 이 여자 내 스타일이야. 우리 합석하자. 야, 내가 먼저 준비했는데 너도 마음에 드는 거냐? 아, 이거 참. 그럼 합석해서 꼬시는 사람이 임자로 하자잉. 그래, 좋다. 페어플레이 해보자고. 저와 아빠는 술에 취한 남자 둘이 자리에 앉자 당황했습니다. 저기요, 불편하게 하지 말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아가씨도 우리 마음에 들잖아. 옆에 아버님이지? 아버님, 제 잔 받으세요. 멸치파 행동대장이 한 잔 올리겠소. 젊은 양반이 예의가 없네. 취한 것 같은데 주태 부리지 말고 돌아들 가시오. 그러다 크게 다칩니다. 엄마! 우리 장인어른이 화가 나버렸네. 이보소, 아재. 우리가 깍듯하게 아버님이라고 불러주면 고마운 줄 알고 잔 좀 받을 것이지. 어디서 취객 취급을 해. 우리가 아재 딸내미 좀 좋아하겠다는데 꼬셔? 이것들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저기 사장님, 여기 양아치들 좀 치워야 하니까 경찰 좀 불러줘요. 아빠 일어나자. 이럴 땐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 무엇이요? 똥? 지금 이 가시나가 우리들은 똥을 피하자고 하네? 아따 오랜만에 삔또가 나가부러네. 야, 이 가시나야. 우리가 너 좀 좋아하면 안 되냐? 양아치 시키들 둘 다 비켜. 아빠 빨리 나가자. 아빠와 저는 고기를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양아치 둘이 제 팔을 잡고 못 가게 했습니다. 가긴 어디를 가, 이 가시나야? 우리가 이뻐해 줄 테니까 빨리 앉아서 술 한잔 하자고. 이것들이 진짜 안 되겠네. 아빠는 양아치 하나의 옆구리에 주먹을 툭 던졌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이어서 제 팔을 잡고 있는 다른 양아치의 손가락을 하나 잡더니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양아치놈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한 거야? 그만 가자, 손이야. 가긴 어디를 가이? 감히 묘치파 행동대장의 손가락을 부지르고 그냥 가겠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어이 늙은이, 너 오늘 우리 손에 되졌어. 양아치 둘이 벌떡 일어나 소주병을 들고 덤벼들자 아빠가 발차기로 소주병을 작살내고 양손날로 양아치 둘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그러자 두 양아치는 자빠지더니 기절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이 나버린 거죠. 아빠, 어떻게 한 거야? 아빠 원래 이렇게 싸움을 잘해? 아니, 그냥 우리 딸 구하려고 용기를 내봤더니 이렇게 됐네. 이제 어쩌지? 저기 경찰들 온다. 아빠 걱정하지 마. 인놈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다 잘 될 거야. 경찰들은 자초지종을 듣고 손님들에게 일일이 질문하고 답을 받아 적었습니다. 또 CCTV 영상을 입수하더니 저와 아빠를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양아치 둘은 손가락이 부러졌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정당방위를 받고 나온 줄 알았는데 형사들이 쌍방이라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쌍방이에요? 문신한 돼지 양아치 둘이 저한테 껄떡대는 걸 아빠가 혼내준 거잖아요. 그놈들 아빠한테도 막말하고 시비를 걸었다고요. 그건 알겠는데 아버님이 먼저 때렸고 많이 다치게 하셨잖아요. 좋게 말로 해서 해결하셔야죠. 그 문신 남자들이 고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어이가 없네. 누가 누굴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합의해 주시죠. 재판에 가봐야 괜히 피곤하고 힘드니 깔끔하게 돈 주고 합의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중의 지팡이는 개나 주라고 해야겠더군요. 짭새 한 마리가 저희 부녀를 가르쳐드는데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변호사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들고 이런 사건을 잘 해결하는 사람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복 입은 남자 하나가 다가오더군요. 저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양아치들한테 시비를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변호사인데 저를 선임하시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해결해주고 지금 이 경찰 양반이 지금 한 행동들 모두 싸잡아서 벌을 주겠습니다. 변호사님이세요? 진짜 양아치들이랑 이 형사 아저씨한테 벌을 줄 수 있어요? 딱 봐도 아주 간단한 사건 같은데요. 자, 지금 저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주세요. 지금 바로 선임하시고 모든 대화는 저랑 하시죠. 이 짭새, 아니 형사랑은 말도 섞지 마세요. 뭡니까? 간단한 일을 접수하는 건데 변호사님이 왜 끼어들어서 난리예요? 형사가 형사다워야지. 깡패놈들한테 합의를 해주라고요? 내가 정의감에 불타는 놈은 아니지만 대충 일 처리하는 꼴은 못 봅니다. 자, 10,000원 받았으니까 형사님은 나랑 대화하시면 됩니다. 제 의뢰인을 계속 잡아두지 않을 거죠. 그 깡패놈들한테 고소하라고 하세요. 법정에서 제대로 망신을 줄 테니까. 변호사님이 저와 아빠께 얼른 일어나라고 하더니 저희 부녀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어요. 양아치 두 놈은 저희 아빠를 고소했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지들이 뭘 잘했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죠. 저희 변호사님이 사건 CCTV를 틀고 문신한 깡패가 시비를 걷는데 어느 누가 겁을 내지 않겠냐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희롱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더니 식당에 있던 목격자들인 손님들을 모두 다 데리고 왔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일일이 찾아가서 부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재판은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되었고 아빠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저희 쪽에서 정신적 보상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건 역시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죠. 기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줘서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1000만 원 단위를 받아주시다니. 그 정도는 받아야죠. 깡패놈들이랑 엮어서 마음고생 심하셨을 테니 보상금 받은 거로 마음 푸세요. 감사해요. 아빠가 변호사님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데 혹시 저희 아빠 집에 같이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럼 저야 영광이죠.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 아, 네네.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계시니까 지금 가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갑시다. 배가 심하게 고픕니다. 하하. 변호사님과 저희 부녀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빠가 변호사님을 빤히 보셨습니다. 아빠, 변호사님 좀 그만 봐. 무안하겠어.
아무리 봐도 괜찮은 사람이네. 능력도 있고 잘생긴 데다 키도 크고 말이야. 나이가 몇이오? 저는 38입니다. 미혼이고요. 아, 미혼이에요? 나이도 좋고 딱이네. 혹시 사윗감으로 말입니까, 아버님? 그렇죠. 우리 딸이랑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니 딱이야. 선이야, 네 인연이 드디어 찾아온 모양이다. 아빠 왜 그래? 손님 무안하게. 전혀 무안하지 않습니다, 선희 씨. 아버님이 사람 보시는 안목이 있으시네요. 제가 사윗감으로 딱이라고 하니 우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네?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저의 물음에 변호사님과 아빠는 제 얼굴을 진지하게 쳐다보더군요. 두 사람 모두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겁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변호사님이 껄껄 웃으며 소주잔을 부딪히며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그날 밤 변호사님의 배웅을 해주면서 사귀기로 했답니다. 저 역시 그 남자가 인연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마음을 열고 만나보기로 했어요. 저희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어서 짧고 굵은 6개월의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가 40 전에 시집 가는 걸 바라셨는데 그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어서 좋았네요. 아빠는 당연히 허락해 주셨고 빠른 시일 내로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연애하는 동안 그이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이가 차를 세운 곳은 성북동 대저택이었습니다. 자기네 집이 여기야? 진짜 으리으리하네. 나 어떡하지? 자기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 왜 반대를 해? 집의 크기가 중요한가? 사람 내면의 크기가 중요한 거지. 괜히 겁먹지 마.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에 연연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어서 들어가자. 아, 떨려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가보자. 그 일을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섰더니 마당이 무슨 축구 경기장이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당을 지나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호텔을 뺨치는 실내였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져서 신발을 벗고 발을 딛는 게 힘들었답니다. 또 왜? 긴장돼서 이러는 거야? 자, 내 손을 잡아. 어서 들어오라고. 아, 모르겠다. 내가 이런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에헤이, 또 그러네. 상관없다니까. 우리 부모님 그런 거 따지는 분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어서 들어와. 심호흡을 길게 2번 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소파에 앉아있던 예비 시부모님이 일어나시며 저를 보고 밝게 웃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의 마음을 빼앗은 아가씨가 자기구나. 듣던 대로 이쁘네. 역시 내 아들은 여자 보는 눈이 나랑 비슷하다니까. 내가 당신 같은 미녀랑 결혼한 걸 그대로 닮아버렸네. 이가 애들 앞에서 뭐라는 거야, 창피하게. 난 쭈글쭈글한 아줌마거든. 아니지, 이젠 할머니라고 해야지. 저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고 떨리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봬요. 김선이라고 해요. 우리도 알아. 하는 일이 흉부외과 전문이라고. 네,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네. 우리 아들한테 과분한 아가씨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 여기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떨렸어요. 너무 큰 부잣집이어서 부담이 됐어요. 돈이 많다고 다 잘 사는 건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지. 이런 거 다 겉멋이야. 우리 부부가 멋부리는 걸 좋아하고 허세가 심해서 이런 데서 사는 거야. 아무튼 부담은 버리고 편하게 앉아. 저와 그이, 예비 시부모님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랑 둘이 살고 구두 수선 일을 하신다고? 아, 미안. 내가 아들한테 미리 물어봤어. 네, 제가 7살 때부터 아빠랑 둘이 살았어요. 평생 구두 수선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빠의 바느질을 보고 자라면서 의사를 꿈꾸게 되었죠. 어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의사가 되었구나. 정말 장하네.
아버지도 훌륭하시고. 선이야, 잘 커줘서 고맙다. 네? 고맙다고. 아버지가 밥을 안 드셔도 선이만 봐도 배가 부르실 것 같구나. 저희 아버지 하루에 3끼 다 챙겨 드세요. 그래. 그렇지. 밥은 먹고 살아야지. 아무튼 나는 선희 씨가 너무 마음에 든다. 당신도 마찬가지지? 난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며느리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 당연히 마음에 들지. 당신이랑 나랑은 항상 생각이 똑같아서 좋아. 그래, 그럼 우리 밥 먹자. 우리 집 도우미 이모님이 손맛이 엄청나니까. 식사를 기대해도 좋을 거야, 선이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우리 도우미 이모님이랑 얼굴이 닮은 것 같네. 많이 닮았어. 아, 제가 흔한 얼굴이라 그런가 봅니다. 아니야, 선이. 너는 엄청난 미인이야. 우리 도우미도 마찬가지고. 이윽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가사 도우미 이모님이 거실로 나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드님의 아내 되실 분이 오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지었는데 웃음이 다시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엄마? 선이, 너 선이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을 이런 데서 만나다니 말도 안 돼. 선이야,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그 더러운 입 다물어. 제가 악을 쓰며 말하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가사도우미인 생물학적 친모는 저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뭘 잘했다고 울어, 이 나쁜 인간아? 성실하고 착한 아빠를 두고 바람나서 내가 7살 때 이혼하고 바람난 논팽이 차 타고 떠나는 걸 내 두 눈으로 직접 봤었다고. 아빠를 배신하고 날 버린 나쁜 인간아.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아! 선이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네 엄마의 동생이야, 쌍둥이 동생. 참 기가 막혀서. 지금 연기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쇼를 하는 거냐고. 아니야, 난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난 선이 너의 이모야. 내가 사진을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줘. 친모는 무슨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헐레벌떡 방으로 들어가서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봐. 난 너의 엄마가 아니고 이모야. 뭐야? 진짜 당신이 내 친모가 아닌 거야? 친모가 쌍둥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아빠가 그런 말을 해준 적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18살에 가족들과 절연했어. 그때 사귀던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낳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 그래서 난 야반 도주해서 남편과 멀리 가서 살았다. 집안에 수치스러운 존재여서 아무도 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야. 너희 아빠도 나에 대한 존재를 모를 거야. 그래서 당신이 나의 이모라 이겁니까? 그런데 날 어떻게 알아보고 눈물까지 흘리시죠? 내 친모랑 인연을 끊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엄마가 바람나서 이혼했을 때 나를 찾아왔어. 정확히 말하자면 바람난 남자랑 3년 살다가 버림당하고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 집에서 함께 지냈다. 네 엄마와 나는 가끔씩 너를 보러 가곤 했어. 물론 당당하게 앞에 설 자신이 없으니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네가 중학교, 대학교에 다니던 때까지 멀리서 지켜봤단다. 당신들 무슨 스토커예요? 멀리서 왜 사람을 염탐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를 염탐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 날 보고 질질 짜고 있는 거겠죠? 저는 시댁에 온 걸 잠시 잊고 이모라는 여자한테 실컷 분노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 감정을 이해했는지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서서 바라만 보고 계셨죠. 이모는 어렵게 친모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엄마는 널 버린 걸 뼈저리게 후회했다. 매일 가슴앓이 하는 걸 옆에서 본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어요. 아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내 앞에서 다른 남자 차를 타고 시시덕거리는 그 역겨운 모습은 평생 기억이 돼요. 용서 따윈 하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의 쌍둥이 언니한테 가서 전하세요. 죽을 때까지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언니는 네 얼굴을 보러 올 수 없다.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뭐라고요? 그냥 그렇게 떠나버렸다고요? 나한테 미안했으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고 가야지 그냥 떠났단 말입니까? 그 여자 끝까지 이기적이네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은 것 같다고요. 왜? 내가 친모가 돌아가셨다고 슬퍼할 줄 알았어요? 전혀요. 동정심조차도 들지 않는다고요. 이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선이암, 미안하다. 네 엄마 옆에 있던 내가 뭐라도 해야 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나도 네 엄마의 죄를 덮어주고 받아준 죄가 있으니 날 욕하고 벌해라. 그리고 늦지 않았다면 날 이모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참, 꿈도 야무지시네. 이봐요, 내가 돌았습니까? 우리 아빠가 그렇게 중요하던 친모의 쌍둥이 동생을 이모로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어요? 나 당신 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갈 테니 가정부 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사세요. 저는 마지막 말을 실컷 쏟아내고 시부모님께 고개 숙이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도저히 더 머물 수가 없겠어요. 예의 없이 행동한 점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저기요, 거긴 어디를 가? 잠깐 기다려봐.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선이야. 잠깐 기다리거라. 네가 지금 나가버리면 우린 다시 못 만나는 거니? 그렇다면 네가 아닌 이 도우미 이모가 나가야지. 이봐요, 이모님. 미안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더 중요해요. 다른 일을 찾아보도록 해요. 네, 사모님. 짐 싸서 나가겠습니다. 선이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 제가 나가는 게 맞죠. 선이야, 미안하다. 내가 나갈 테니 죄 없는 이 집 식구들과는 인연이 꼭 되길 바란다. 제가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도 다들 저를 잡아주셨고 이모를 내쫓는 것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이모가 시댁에서 나가고 잠시 어색한 기류가 흘렀는데 곧 시부모님이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선이야, 나 굽 나가고 뜯어진 구두 있는데 사돈어른한테 부탁해도 될까? 예의에 어긋나는 거면 부탁하지 않을게. 아니에요. 예의에 어긋나는 일 아니에요. 이따가 따로 꺼내주세요. 제가 가져가서 아빠한테 가져다 드릴게요. 그럼 내 구두도 좀 맡기자꾸나. 20년 전에 산 구두가 있는데 수선을 해도 자주 망가지는구나. 너희 아버지가 장인이시니 한번 부탁 좀 해보자. 네, 아버님 좋아요. 얼마든지 맡겨주세요. 저희 아빠는 뭐든 잘 고치시니까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풀리자 이모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웃음꽃이 피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상견례 날짜까지 잡고 시댁에서 나올 수 있었네요. 집으로 가서 아빠한테는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괜히 상처를 건드는 일이었으니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답니다. 그리곤 곧 상견례 날이 다가와서 아침에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먼저 이모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이야, 이모가 네 시댁에서 가정부로 일했다면서? 헉,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김서방한테 들었다. 사연도 다 들었고. 나도 네 엄마가 쌍둥이라는 건 몰랐어. 그이가 왜 괜한 말을 해서. 아빠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우리랑 상관없은 사람이니 잊어버려. 사실 며칠 전에 만났다. 네 이모 말이다. 궁금해서 김서방한테 연락처 물어보고 만나봤어. 아빠, 왜 쓸데없는 짓을 했어. 아빠 속만 더 썩어갈 텐데. 그 여자를 왜 만나?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네 이모가 우리한테 잘못한 건 없잖아. 없긴 왜 없어. 친모의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생긴 것도 엄마랑 똑같이 생겨서 꼴도 보기 싫더라.
우리 딸이 화가 많이 났구나. 아무튼 네 이모는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더라.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마저 어린 나이에 숨졌대. 혼자가 되어 방황하면서 살았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빠,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느껴지지 않아. 그 여자는 원수니까 다시는 만나지 마.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싫다고 하니 아빠도 연락하지 않아봐. 아빠는 이모에게 큰 감정이 없는 것 같았지만 제가 싫으니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어느 때보다 즐거웠어요. 시부모님의 성품이 워낙 훌륭하셔서 아빠를 대단한 위인으로 추켜 세우며 존중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아빠 역시 자수성가한 시부모님이 대단하다며 배울 게 많은 분들이니 저를 많이 가르쳐 주라고 하셨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았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 준비는 남편이 거의 다 해서 미안했어요. 어느 날 당직을 마치고 아침에 퇴근해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골목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멍청한 식모야. 분리수거를 하루 종일 하냐?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느라. 생각은 내가 하고 식모 너는 몸이나 써. 멍청해서 식모질이 나는 게 어디서 생각을 해? 빨리 들어가서 집안 청소 싹 해놔. 오늘 중요한 손님들 오시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차리고. 네, 사모님. 이 비실비실한 늙어 빠진 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손님들 입만 못 맞추면 바로 아웃당할 줄 알아? 네, 사모님. 얼른 들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아하니 이모는 시댁에서 쫓겨나고 다른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간 것 같더군요. 집도 절도 없어서 숙식이 제공되는 집에 들어간 모양인데 시부모님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지 못해 욕을 먹어가며 이랬죠. 저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는데 이모가 뒤를 돌아보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이야. 저는 대답하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오자 병원에서도 좋은 티를 숨기지 못했어요. 동료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만 보면 키득거리며 웃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님, 아빠가 동시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다 같이 병원으로 찾아오시니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빠, 다들 무슨 일이에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설마 우리 결혼 끝장내려는 거예요? 선이야, 그게 무슨 말이니? 너랑 내 아들의 결혼이 왜 파토가 나겠어? 오늘 우린 다른 이유로 왔다. 네가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이라 조심스럽구나. 선이야, 네 이모 말이다. 지금 병원에 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입원 중이야. 심장에? 혹시 심장 판막? 그래,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그런 병이란다. 수술해야 하는데 네 이모가 있는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 된다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대. 선이야, 너 실력 있는 의사 맞지? 우리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살려줄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님 심장수술 잘하는 의사는 많아요. 다른 병원에 보내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난 네가 해주길 바란다. 너와 이모님이 개인사로 사이가 나쁜 건 이해하지만 나와 우리 식구들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거든. 네가 수술을 해주면 안 되겠니? 그 사람은 부양할 가족도 없으면서 그동안 왜 자기 몸을 챙기지 못했대요? 무책임한 게 꼭 친엄마랑 똑같네요.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 아빠가 찾아오셔서 부탁을 하시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감정은 젖혀두고 환자 대 의사로 만나 수술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선택 잘했다. 우리 며느리는 역시 심성이 곱다니까.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서 네 이모를 모셔오마. 사설 구급차로 모셔올 테니까 네가 잘 좀 해주거라.
네. 어머님의 부탁이니 그렇게 할게요. 결국 아픈 이모는 작은 병원에서 나와 제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까지 모두 제가 잡았습니다. 수술을 사흘 뒤에 할 겁니다. 선이야, 고맙다. 네가 수술해 준다고 하니 기쁘구나. 세상에 의사는 많아요. 저보다 실력 좋은 의사는 널리고 널렸다고요. 저희 시부모님과 아빠의 부탁을 듣고 하는 거니까 괜히 사심을 가지지 마세요. 그래. 아무튼 난 조카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너무 좋구나. 우리 언니가 살아 있었으면.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 아, 미안하다. 수술은 제가 할 것이고 감정 없이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수술을 성공할 테니 마음 놓으시고 편히 쉬고 계세요. 그럼 이만 나가볼게요. 선이야. 왜요? 고맙다. 됐어요. 저는 차갑게 대하며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빠의 말씀대로 이모가 잘못한 것 없었지만 친모와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이모는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이제 알겠네. 내가 조카 덕분에 세상 구경을 더 할 수 있게 됐구나. 다시 말하지만 수술은 저 말고도 다른 의사가 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괜히 오버하지 마시고 몸조리나 잘하세요. 끝까지 냉정하게 말하며 이모한테 정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에 태어난 이모는 다시 일하는 저택으로 들어가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제가 당직을 서고 아침에 집으로 가는 길에 또 이모와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아줌마, 죽다 살았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명품 옷을 다림질에다가 태워 먹어? 당장 나가서 똑같은 거로 사와! 사모님 죄송해요. 다림질이 안 되는 옷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쉽게 탈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 하수구 바닥이라는 거야.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있어야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지? 내가 지금 네 얼굴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지니까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들어와. 사모님, 그럼 외투라도 입게 해주세요. 외투 같은 소리 안 해. 네가 해먹은 옷값을 생각하면 빤스 바람으로 벌을 세워도 시원찮아. 저는 진상 사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갑질이 심하시네. 그렇게 갑질하면 당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세요? 아가씨는 뭐야? 지나가는 행인이면 그냥 꺼져. 지나가는 행인은 아니고 이 도움이랑 좀 아는 사람이에요. 옷 하나 태워 먹었다고 이 추운 날씨에 길바닥에 쫓아내서 벌을 줘요? 아줌마, 천박하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뭐야? 이 생뚱맞은 년은? 야, 남의 일에 신경 끄고 네 갈 길 가. 으휴, 내가 속도 좋지. 지금 이모를 구해주려고 마음을 먹다니. 으휴. 어이, 아줌마, 옷값이 얼마예요? 그거 물어주고 우리 이모 모셔갈게요. 뭐? 돈을 주고 내 식물을 데려가겠다고? 네, 그렇다고요. 이런 집구석에서 일하게 두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어서 돈 받고 끝냅시다. 이 어린 기집애가 까부는 거 보소. 야, 식모가 네 이모냐? 그럼 너도 하수구 바닥 인생 사는 년이지? 이 더러운 거 봐라. 걸레를 물고 있네. 아줌마, 천박하고 무식하고 재수없는 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네요. 의사소견으로 당신 같은 사람은 금방 암에 걸려요. 이게 어디서 암 드립을 하고 지랄이야? 너 혼나볼래? 옷값 물어주고 그냥 간다고 했잖아. 이모, 저 집에 두고 온 짐은 다 두고 가요. 내가 다 새로 사줄 테니까. 선이야. 이게 어디서 남의 식모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내가 저년을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얼마인데 꼴랑 옷값만 주고 가겠다고? 이 집에서 일해준 건 계산 안 하니? 아줌마, 내가 옷값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 이모한테 급여 입금해. 내 남편이 변호사니까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거야. 자, 여기 100만 원. 보아하니 그닥 비싸 보이지도 않네. 이 참년 좀 봐라.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
몰라. 너 일로 와. 내 성질 건드리고 그냥 갈 생각이라면 집어치워라. 당장 혼쭐을 내주마. 자꾸 일을 크게 만드네. 그래, 덤벼봐. 들어와, 이 아줌마야. 그러자 진상 3호가 공기를 가르며 손바닥을 휘둘렀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며 가까스로 피했고 제 차례로 싸대기를 힘껏 날려줬습니다. 풀썩 주저앉은 아줌마는 머리를 흔들면서 정신을 차리더군요. 내가 오늘 진짜 제대로 몸을 풀어야겠네. 이 두 계집을 잡아 족치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어야겠어. 다시 벌떡 일어나 저와 이모를 향해 양손을 휘둘렀는데 저와 이모가 동시에 피했습니다. 선이야, 내가 뒤에서 잡을게. 오케이, 좋아요. 내가 싸대기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어요. 이모가 3호의 두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았고 저는 손바닥에 힘을 실어 싸대기를 연타로 날려줬습니다. 넌 내가 누구인지 알아? 몰라. 관심 없어, 아줌마야. 그냥 입 닥치고 처맞기나 해. 싸대기를 흠씬 갈겨주자 진상 3호는 많이 아팠는지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만. 내가 졌어, 두 사람. 그냥 가. 옷값 안 받을 테니까 날 두고 사라지라고. 이제야 수구리네. 그러게 왜 귀찮게 까불고 그랬어요. 아줌마, 지금 당장 이모한테 월급 계좌이체 시키세요. 알았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해주자 저는 점퍼를 벗어 이모의 어깨를 둘러줬습니다. 날이 추워요.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고 다녀요. 미련하게 당하고만 사셨구만. 내 말이 맞죠? 응? 내가 좀 어수룩해서. 고마워, 선이야. 그만 가요. 다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는 건데?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앞장서서 이모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쿠, 우리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래? 어머, 이모님도 오셨네. 어머님, 가정부 구하셨어요? 아니, 안 구했다. 이모님이 다시 올 줄 알았거든. 네? 그걸 어떻게... 선이 네가 다시 모셔올 줄 알았다고. 내가 신기가 있어서 다 알고 있었다. 어머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신기는 거짓말이고 다른 가정부를 두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살림하고 있었지. 아무튼 우리 며느리가 모셔왔으니 다시 이모님이 일해주시면 되겠구나. 이모님, 방 청소는 다 해놨어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 오셨으니 들어가서 쉬세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고마워, 선이야. 그 개진상 3호 밑에 두면 두고두고 날 욕할 것 같아서 모셔온 거니까 감동하지 마세요. 그래, 아무튼 고맙다. 어머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결혼식 날 봬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는 날 이모도 초대했습니다. 혼주석은 아니고 아빠 뒷자리에 앉혀드렸죠. 한복을 입고 눈물을 어찌나 많이 쏟던지 보는 저도 눈물이 나왔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고 신혼집을 시댁과 친정 사이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서 들어갔어요. 이듬해 딸을 출산해서 몸조리를 하고 다시 병원에서 제 일을 이어갔습니다. 퇴근하고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과 이모가 딸을 돌보고 있었죠.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딸 잘 놀았죠? 이모, 어땠어요? 아주 조용하고 얌전해. 누구 닮아서 이런 거니? 나는 아닐 테고 남편 닮은 모양인 것 같아요. 생긴 건 너랑 판박이야. 그리고 나랑 네 엄마랑 미안. 말이 헛나왔다. 됐어요. 이제 친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미워하겠어요. 괜히 내 속만 썩는데. 엄마랑 이모도 어렸을 때 이렇게 예뻤어요?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맞아. 우리 둘 다 엄청 예뻤어. 이모도 자뻑이 심하시구나? 나랑 비슷하시네? 이래서 피는 못 숨기나 봐요. 선이 너도 남자들이 줄을 서고 그랬니? 이모 어릴 때는 남자들이
사열종대로 연병장 2바퀴로 돌 만큼 많았어. 네 엄마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줄을 섰죠. 남자들이 아닌 환자들이요. 지금도 수술할 환자들이 줄을 서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쉴 시간이 없네요. 제 남편도 사건이 많아서 바쁘니까 여기서 제 딸을 몇 주 더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부탁은 무슨.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무엇보다 기쁜 일인데. 선이야, 이모가 조카 손이한테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게. 네 엄마 몫까지 다 할게. 그리고 선이 너도 힘들고 지칠 때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면 나한테 기대렴. 이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어깨를 내어주는 것뿐이니까. 이모, 나 남편 있어요. 남자한테 기대야지. 왜 나이 든 이모한테 기댑니까? 꿈도 야무지시네요. 그런가. 아무튼 무엇이든 부탁할 때 있으면 말만 해. 저와 이모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딸을 가장 많이 봐주시는 분이 이모였는데 꼭 엄마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과거 친모가 저지른 잘못은 용서하기 힘들지만 이모가 엄마 노릇 해주시는 건 너무 좋네요. 한편 구두장인인 아빠는 손녀가 태어나자 사랑에 빠지셨어요. 제 딸이 아닌 다른 여자한테요. 연애한다고 자랑하려고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아빠 여친이라고?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A 사이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따님이시구나. 반가워요. 난 지하상가에서 구두 파는 사람이에요. 구두에 대해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네요. 그러셨구나. 저희 아빠 잘 부탁해요. 좋은 분이니까 잘해보세요. 안 그래도 너무 좋아서 재혼할 생각입니다. 그치, 자기야? 애기야. 이 오빠가 우리 애기랑 오순도순 살아보자고. 애기? 아빠한테 이런 면도 있었어? 왜 이상하니? 아니야. 애기 여자친구랑 잘 지내봐요. 그래. 그럼 밥 다 먹었으니 이만 일어날게. 우리 데이트 해야 하거든. 애기야, 가자. 애기야, 오빠가 하드 사줄까? 좋지. 난 쌍쌍바. 오빠랑 반반 나눠 먹자. 쌍둥이 친모와 이모가 생각나는 쌍쌍바를 먹으러 두 분은 떠났고 저는 잠시 공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에게 연락해 친모가 안치된 납골당에 가자고 했답니다.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젠 더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를 보고 하염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진짜 미워.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혼자 편하게 거기 가서 쉬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억울하잖아. 에휴, 벌써 30년이 지났네. 엄마 얼굴을 본 지가. 나한텐 이모가 있으니까 이모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지낼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괜히 질투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가끔 찾아올게. 나 가요. 처음 엄마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주저리 할 말을 하고 나니 속이 개운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둘째로 아들을 낳아서 시부모님과 이모가 셋이 육아를 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아빠는 새엄마와 신혼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고요. 저와 남편은 일을 줄이지 못해 아직도 바쁘게 살고 있답니다. 저녁마다, 주말마다 온 식구가 모이곤 하는데 이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아빠와 저에게 선물을 주신 하늘에 감사하며 사연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